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코치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을 우리가 지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당분간 시장은 저점 테스트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0월 거래일이 한 이틀 남았는데 이틀도 녹록진 않은 시장의 모습이 연출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영향이 좀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채권 금리에 대한 영향,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시장에 지금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공매도와 신용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그렇게 많이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11월 달에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2300 라인이 지지 라인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지지 라인은 이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냐, 가격이 아니냐를 볼 때 이 자리에 가격의 위치는 좀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의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위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2차 전지가 조정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더 세게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분간은 계절적인 비수기의 영향이 또 시장을 조금 더 업종을 좀 더 짓누를 것 같고요. 이제는 사이클을 우리가 잘 보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의 매도가 좀 센데요. 다음 달에는 외국인이 좀 매수하지 않을까. 연말까지 매수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현명하게 도망가기보다는 좀 관망하다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주가라는 것들은 우리가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봄도 봄이 오면 계절적인 사이클도 있고 경제 사이클도 있고 주식 사이클도 있거든요. 네, 이번 사이클은 쇼트지가 나온다 그래서 2300가 내려온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저가 매수를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은 조금 더 하방으로 좀 압박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용 물량으로 보면 17조 정도 언저리까지 있거든요. 한 1, 2조 정도만 신용 물량이 좀 줄어준다면 역사적 저점 자리인 2200, 2300 요 라인 사이엔 우리가 또 회피하지 말고 주식을 조금 더 늘려가는 그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많이 싸졌어요. 우리나라 시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위기가 지금 시장의 모습이니 업종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업종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 많이 빠졌던 업종, 올해 상반기 내내 빠졌던 업종에 이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를 설정한다면 좀 나쁠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대 수익이 높을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우리 금 가격을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금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금, 은 이런 그 안전자산 쪽으로 좀 돈이 좀 늘려날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장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금과 은을 좀 우리가 간접적으로 ETF 상품이나 이쪽을 또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재테크의 방법들을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온리 주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ETF 쪽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보는 것도 투자의 관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들은 11월 봉은 한 번 더 쇼티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우리가 저가 매수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종목을 버리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기는 단가를 낮추는 투자보다는 좀 관망하고 기다리는 투자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랬든 저랬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들 많이 걱정이 될 겁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전화번호 02-377-02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많이 힘들죠? 네네, 너무 힘들어요. 그죠. 저도 많이 힘들어요. 네. 대한민국 주식하는 네. 사람 다 힘드니까요. 좀만 힘을 네. 내면 우리가 좋은 시간을 또 맞이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는 종목 제가 잘 상담해 드릴게요. 어느 종목이세요? 동신건설인데요. 네네. 매수가는 29,000원이고, 네. 저기는 3%. 오래되셨나 봐요. 그죠?
예, 이게 저번에 23,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네. 무슨 사야 될지 열쇠 계속 요즘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저번에는 채택이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런 종목들은 네.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뭐 정치 테마나 정책 테마 이런 네. 쪽으로 많이 움직여요. 건설 업종은 네. 뭐 좋진 않지만 이 테마주의 네.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런 네. 종목은 이 뭐 회사의 규모, 회사의 크기 이거보다는 그 이슈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재료 종목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회사가 뭐 커지고 업종이 좋아서 막 화랑을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조그마한 네. 그 재료들이 이제 만들어서 움직이는 흔히 테마주라 그래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네. 이거를 좀 더 갖고 가는 것들은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요? 추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네. 보면 이렇게 한번 좀 봐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가격이라고 보잖아요. 이 가격이 네. 지금 싸다고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아, 비싸요. 그때 저기 네. 한 번 먹고 네. 저기 두 번째 들어갔다가 이게 물려가지고 지금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 2년 됐나? 2년 정도 이거 어떻게 2년 정도 빠졌죠? 예, 예. 근데 2년 지나고 나서 지금 예. 살짝 움직이죠. 예, 예. 올해는 저번에부터 예. 계속 움직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의 기간이 네. 거기다 보면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을 보면 그 고점을 찍고 이 사이클을 네. 조정되는 시기는 뭐 짧은 것도 있어요. 뭐 6개월짜리도 있고 네. 12개월 조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최장기는 한 2, 3년 정도 조정을 줘요. 그래서 2년, 네. 3년 정도 주기를 주는 게 되게 많고,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고점 대비 주가가 빠지게 되면 2년 주기로 돌아요. 이거 고점 찍고, 아, 그래요? 2년 정도 빠졌다 2년부터 머리를 드는 게 이제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네. 최장기 주기는 우리는 볼 때 2년 정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점을 잘못 사면 오래 걸리는 건 한 2년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올라갈 거다. 못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추세라 그래요. 네. 추세 플러스 이제 이 종목이 움직일 만한 재료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주가가 네. 올라갔을 때 이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TV 보세요 혹시요? 아, 지금 텔레비 아직 연결 안 해놔가지고. 연결 안 하셨구나. 여기 보면 네. 이 검은 선이라고 있어요. 이 검은 선이 뭐라 그러냐면 네, 이 그거 추세선이라 맨날 그래요. 봐요. 예, 맨날 보시죠. 예, 60일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주가가 떨어질 때는 60일선 밑으로 이제 캔들들이 봉들이 가격이 이렇게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 하락 추세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예, 예. 검은 선이 돌려서 올라가는 게 이제 상승 추세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게 그래프를 볼 때. 아. 그러면 이제 예, 예. 2년 동안 이렇게 쭉 검은 선이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올라왔다는 건 뭐냐면 단기간에 이 시세는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점 대비 고점이 67,000원이면 이게 이제 쇼티지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반등이 네. 들어올 때는 어디까지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는 이 중간가까지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아, 그럼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팔지 마세요. 아, 예. 그냥 가져가 보세요. 너무 지겨워가지고 자꾸 이제 한 종목씩 다 드러내야 되는데. 아니야, 지금 말고 이거는 지금 이제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이제 아, 움직일 그래요? 수 있는 그러니까,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지 말고 3만 원까지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아, 3만 원까지요? 예, 천천히. 그러면은 예. 걱정 안 했대. 나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또 떨어질까봐. 아니 안 떨어지기보다는 위쪽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남들 다 올라갈 때 이 종목은 다 빠졌잖아요. 예, 예. 그렇죠. 남들 막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뭐 2022년부터 21년까지 고점 찍고 이제 22년 떨어지고 23년 떨어지고 남들 올라갈 때 다 네. 떨어졌잖아요. 이제 내게 올라가는 거죠. 네, 이게 네.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업종의 순환 사이클.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런 가만히 놔두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네요. 그냥 놔둬요. 그냥 팔지 말고요. 그게 맞아요. 예. 네.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네. 그때까지 홀딩하고 네. 가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많이 힘들어요? 진짜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네, 매일 그렇죠? 네.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맨날 좋을 수는 없고, 맨날 또 나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나쁠 때 잘 이겨내면 좋은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어느 종목이세요? HD 현대 인프라코어요. 인프라코 사셨어요? 네. 이 종목의 성격은 우리가 어떤 종목인지는 딱 알고 우리가 매수하신 거죠? 저는 이제 네. 뭐 중장비 네. 건설 네, 맞아요.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는 그 사우디를 보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건설 경제가 요즘 안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우디를 보고 했는데 사우디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390원에 5%예요. 아, 이제 우리가 지금 시청자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모멘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네. 이 첫 번째, 이 회사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종목이 올라가 이 가격을 볼 때 내가 이 종목을 선택할 거야라고 할 때 첫 번째 보는 게 뭐예요? 그 실적을 많이 보는 편이죠. 실적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위치를 먼저 보는 게 가격. 아, 가격. 가격. 이게 무조건 차트, 예. 그러니까 가격을 먼저 봐야 돼. 이 가격이 내가 산 가격이 높은 가격이냐, 싼 가격이냐 이거 먼저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실적대로만 움직인다면 정말 공식적으로 쉬울 거예요, 그죠? 네. 야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실적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져야 돼. 근데 실적이 떨어져도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떨어져. 그건 뭐를 얘기하냐면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격이 위치가 싸냐 안 싸냐. 그 다음에 쌌는데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냐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주가는 3,000원부터 15,000원까지 올랐죠? 저점에서부터 네. 그죠? 5배 올라간 네네.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네. 왜 올라갔을까를 생각하면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했던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왔거든요. 건설 장비 쪽, 그다음에 이제 광물에 대한 채굴 장비,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뭘로 되냐? 선반영됐다는 거예요. 반반이요. 선반영이 이게 좋아졌어, 좋아질 거야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요. 근데 좋아졌어? 그러면 떨어져요. 왜? 그때보다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올해가 이렇게 좋았으면 내년은 더 좋아요.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이 건설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현재는. 그다음에 이 인프라 코어도 중국 경기를 많이 보거든요. 굴삭기 쪽은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굴삭기 쪽이나 건설 장비들은 이 금리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금리. 예, 왜 그러냐면 PF라고 그래요. 우리가 건설을 할 때 내 돈 가지고 건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자를 빌려와서 돈을 빌려와서 건설을 하는데 이 건설사들도 어때요? 금리가 어떻게 하면 그 부채 비용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100원 줄 거를 120원을 줘야 되니까 이게 금리가 계속 오다 보니 침체가 와요. 이런 게 이제 가격이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봤을 때는 우리가 추세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그래프 혹시 TV 보시죠? 네. 이 TV 보면 이게 움직일 때 보면 검은 선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검은 선이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움직이고 주가가 떨어질 때 검은 선이 어때요? 이렇게 빠지죠. 그다음 또 다시 주가가 올라갈 때 검은 선이 올라가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검은 선이 어때요? 꺾였죠. 꺾였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사는 게 좋을까요? 우리한테 볼 때 이게 사는 게 좋아요? 안 사는 게 좋아요? 야 이거 떨어질 확률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죠. 지금도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안 보고 사셨어요. 그렇죠? 네. 이 검은 선을 보면서 이 추세가 꺾이니까 웬만하면 사지 말아야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안 한 거죠. 그죠? 네. 이제 보이죠? 추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아예 사지를 말아. 이 자리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사진을 가기로는 추세가 꺾인 자리예요. 이 검은 선들이 이게 저승사자 선이라 그래요. 정말 위험한 선이에요. 이게 추세가 꺾이면 그 방향으로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는 최소한 이 검은 선 있죠. 고점에 검은 선이 꺾인 자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좀 지켜보고 사야 돼요. 알겠죠? 야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걸 팔까?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면 갖고 있을까?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더 사? 더 사는 거 아닌 것 같죠? 네. 왜 더 사는 거 안 돼요? 지금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사면 네. 어떻게 해요? 더 떨어질 확률이 있겠죠.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는 것보다는 관망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거 언제 네. 팔아야 돼요? 라고 하면 9,000원. 저는 왜요? 한번 생각해봐. 왜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죠. 근데 쉽게 네. 이제 생각해보면 왜 떨어질까라고 하면 종목이라는 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이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있으면 주가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한 번 더 세게 움직였던 거는 왜 더 떨어졌을까 했을 때 시장의 영향이 있어요. 시장 영향. 그죠? 네.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시장의 영향이 있대요. 네. 종목의 영향보다는 종목의 영향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이제 시장의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좀 안정화 들어오면 급반등이 들어와요. 이런 것도 한번 팍 들어오거든요. 그때 팔고 나오면 좋아요. 왜 그러면 경기 자체가 건설 경기는 당분간에 조금 좋은 거보다는 조금 불투명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이 반등이 들어올 때 팔고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이제 그림이 조금 잡히시나요? 네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갖고 있다가 이 종목은 이제 네. 시장이 반등이 딱 들어올 때 세게 빡 들어오거든요. 그때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네. 그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어제하고 그제하고 이틀 동안에 한 15% 이상이 빠진 것 같아요. 네네. 아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주식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0에서 50% 안 빠진 종목이 거의 드물어요. 뭐 대형주도 네. 마찬가지고 모든 종목이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좀 싼 가격이에요. 모든 종목들이 되게 싼 가격이니 굳이 지금 와서 손절해서 다른 거 사는 것보다는 이 바운딩이 딱 될 때, 리바운딩이 딱 될 때 그때 팔고 나와서 업종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하면서 더 사지는 마세요. 네네. 네, 힘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네, 수고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HPSP고요. 네. 매수가는 38,050원에 네. 70%입니다. 잘 사셨는데. 그래요? 예. 다행이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에서 HPSP는 좀 더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지부진하죠. 네. 이게 박스권이라 그래요. 박스권. 네. 네, 우리 이제 볼 때 이제 업황을 볼 때는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볼 때는 지루한 가격. 근데 나는 시장 대비 약하진 않아. 그러면 이걸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좀 높은 자리잖아요. 고점에 잡으잖아요. 예. 머리 위에서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중요한 게 뭐냐, 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요 차이예요. 요 자리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그다음에 또 이 자리는 계속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박스권이라 그래요. 근데 시장이 조금 좋으면 강하게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 쪽은 이제 4분기 내년 1분기 쪽으로 보면 되게 좋은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탑픽 업종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HPSP 같은 경우도 뭐 실적도 받쳐주고 기관 매수, 그 다음에 수급이 되게 좋아요. 이 종목은. 최근에 보면 이 기관들 있잖아요. 기관이 10월 시가가 떨어지면서 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다라는 의미예요. 높은 가격에서 또 매수가 들어왔던 건 또 들어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자리예요. 39,000원 라인 요거를 돌파하지 못하냐 하냐. 지금 벌써 세 번째잖아요. 하나 이 머리를 세 개라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3,000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위험한 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 자리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사진 가격은 비중도 70%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은 반등이 딱 들어오면 여기서는 반 정도 줄여버리세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밀릴 수 있거든요. 3,000장의 밀림은 이게 이격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어느 정도의 종목의 그 반영이 됐어요. 이 종목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10,000원부터 시작해서 최저가 10,000원부터 지금 40,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많이 올라갔잖아, 그죠? 4배 올라갔잖아요. 4배. 많이. 근데 우리가 4배 위에서 딱 사고 있어요. 그러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2차 전지 우리가 떨어지는 거 최근에 봤죠. 업황이 되게 좋고 앞으로도 모멘텀이 되게 큰데 이 가격의 눌림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시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세가 무너지면 이런 머리 3,000장에서는 정말 위험해요. 그러면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 세게 들어와요. 머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실망 매물이 되게 들어와요. 이건 정말 단단하다라고 해서 파는 매도 물량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는 만약에 강하게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물량을 좀 줄이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훈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CNT 네. 7만 원에 20%. 매수가 비중은요? 7만 원. 네, 비중. 20%. 7만 원에 20% 사셨어요? 네, 네, 네. 2차 전지 쪽은 저번에 제가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어요. 네, 네. 이게 성수기는 뭐예요? 우리가 딱 이렇게 볼 때 성수기는 잘 나갈. 그치요. 비수기는 안 나갈 때죠. 그쵸. 그 지금 비수기의 2차 전지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성수기가 다시 와요, 안 와요? 오겠죠. 오겠죠. 그러면 지금은요? 겨울은 계절적인 비수기가 타요.
그러니까 어.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흔히 나쁘진 않아요. 나쁜 네. 업종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봐야 된 앞으로 이제 멀리 봐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업종이에요. 멀리 봐는. 왜 그러냐면 이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나 뭐 전기차는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신재생 에너지 네. 쪽에. 예, 그렇게 보면 잠깐 쉬어가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시장에 이제 점유율이라 그래요. 점유율이라 그래. 이렇게 이제 확대돼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좋은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주가라는 거는 미리 반영이 돼요. 이게 선반영이라 그래. 이걸 우리가 선반영하고 그다음에 턴 어라운드 단어라고 하고 그다음에 피크 아웃이라는 단어를 써요. 턴 네. 어라운드는 너무 안 좋았고 잠깐만 좀 좋아질 수 있는 이게 턴 어라운드라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기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가 올라가면 아주 좋은 거를 먼저 갖다 땡겼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비수기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내년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이제 계절적으로 비수기가 오면 주가라는 거는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겠죠. 빠지게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하는 게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래 업황이 좋아, 그죠? 나중에 네. 성장성이 있어. 근데 지금 시점에 네.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네. 네. 맞잖아, 그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면 조금 더 괜찮았을 건데,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조금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가격이 그 가격 얼마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냐면 5,000원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5,000원부터 올라갔건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85,000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지 않았어요? 네. 네. 많이 올랐으면 많이 올라간 거는 이게 세상 이치가 많이 올라갔으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겠죠. 네. 근데 뭐 5,000원짜리가 85,000원까지 떨어지는 게 3만 원 됐다. 많이 떨어진 거예요? 많이 떨어지는 거지 않은 거예요? 많이 떨어지는 거 많이? 아니에요? 만약에 5만 원까지 떨어졌다. 5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데 아마 3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럼 많이 떨어진 거예요? 많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아니 많이 떨어지는 거 많이 올라간 것도 있잖아요. 5,000원에서 8만 원까지. 그렇죠. 그리고 딱 어디 그렇죠. 4만 원까지 떨어져도 중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맞잖아요. 중간까지 떨어지는 네. 건 뭐 당연할 수도 있잖아요. 가격이. 그런 것도 있죠. 맞잖아요. 우리가 이제 올라간 것만 생각하고 떨어지는 걸 생각할 때 아니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갔나라고 생각해 보면 가격 위치가 딱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가격이 50% 빠지더라도 마지노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8만 원에서 우리가 시장에 앉아서 비수기가 들어왔고 업황이 쉬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50%는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트에서 우리가 그 할인 정책을 할 때 1+1을 물건이 안 파면 뭐예요? 1+1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거 50%잖아요. 50% 그렇죠. 이상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1+2는 없어요. 네. 근데 가격을 조정을 줄 때는 고점에서 50%까지 빠질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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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격을 좀 우리가 안다면 그 7만 원에서 우리가 고민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격은 좀 더 빠져요. 더 빠져요. 네, 더 빠질 수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더 빠지는데 이제 얼마까지 빠지냐 이런 가격들을 보면 고점을 찍은 종목들은 거의 한 50% 빠져요. 40에서 50%. 고점 대비. 그러면 한 4만 원 언저리가 저점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박스권에서 돌파했던 자리가 4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 물량에 대한 리스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예요. 4분기하고 내년 겨울 때는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급감해요. 네. 왜 그러냐면 겨울 때는 이제 배터리 특징상 이 주행거리가 되게 짧아져요. 네. 뭐 예를 들어서 100km 가는데 50km 못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네. 많이 줄어요. 그래서 이 겨울에는 비수기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건데 또 이제 내년 봄에 되면 또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가요. 주가라는 게. 그럼 그때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있어요. 성수기는 성수기는 내년쯤 돼야 된다. 내년 겨울에 지나야지. 이제 왜 그러냐 그게 좋아지는 거를 갖다 다 썼잖아요, 애들이. 네. 근데 이제 겨울 때는 이제 비수기 되면 실적에 대한 영향을 살짝 있으면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 그걸 또 눈으로 확인할 거죠. 내년은 판매량이 좀 늘어나거나 전기차 판매량이 좋아질 거거나 뭐 이런 거면 되면 다시 이제 주가는 회복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그걸 좀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뭐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예, 좀 장기적으로. 예,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내년까지 봄까지는 끌고 가봐야겠네. 네, 근데 밑으로 더 열려 있어요.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는 밀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하고 장기적으로 뭐 내년 봄까지 끌고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빠졌잖아 가격이. 그럼 이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가격을 지지해요.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냐라고 해서 옆으로 횡보해요. 그랬다 다시 네.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오래 우리가 걸리는 판단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회 합니다. 오늘은 안양, 내일은 부산에서 하는데, 부산에 1월 잡은 이유는 저번에 강연회 때 너무 불편해 주셔서 너무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서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요일도 강연회 잡았으니까요. 아마 이제 부산은 마지막 강연회 같은, 올해 마지막이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들 건데요. 우리가 잘 현명하게 이 시장을 이겨낸다면 또 위기가 기회가 옵니다. 매번 그랬죠. 우리가 코로나 때도 위기에서 기회를 봤고요. 이번 시장도 위기에서 기회가 올 수 있는 시장이니까 떠나지 마시고 시장을 잘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열심히 상담할 때가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 0377-2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심택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6,700원에 15%요. 그죠. 최근에 어제 사셨나요? 갑자기, 네. 좀 됐는데 어제 갑자기 막 장대 음봉이 떨어져서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그래요? 참, 이렇게 막 급락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많이 힘드시죠? 무섭죠? 네. 예, 갑자기 이러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략은 이렇게 시장이 빠졌을 때는 아예 안 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거 팔아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 어제 안 본 사이에 그렇게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보지 않았으면 다할 뻔했는데 봤으니까 그죠. 아니 보고 있으면 더 힘들 거예요. 네. 왜 그러면 계속 이렇게 흘러내렸을 거예요. 종가까지는 계속 흘러내렸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주가라는 거는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다가도 이게 심리적인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 심리가 이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거냐? 두 번째, 이제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거냐?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이 되게 강했냐면 어제와 어제 그제는 이 시장의 심리적인 영향이 되게 강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심리적인 시장의 영향이 네. 종목에 이제 영향을 준 거고 이 종목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문제냐 시장의 영향 이걸 찾아야 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시장의 문제예요.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신용에 대한 리스크들이 되게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신용의 물량이 이제 출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반대 매매가 많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이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뭐 시장이 빠지니까 거기다 이제 숏 물량들이 되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종은 좋고 앞으로 커질 수도 있는데 심리적인 영향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자리는 좀 밀리더라도 끌고 가면 나쁘진 않아요. 심택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좋았던 것들을 다 반영됐거든요. 이게 실적이라 그러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때요? 이 저점을 잡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퉁퉁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퉁퉁퉁퉁. 근데 우리가 이제 추세라고 그러거든요. 이 추세를 깨지지 않으면 좀 들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좀 중장기적으로. 여지껏은 61선을 안 깨고 내려오더라도 61선에서 다시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는 그 또 하나 끝난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61선이 깨져가지고. 깨지고 막 121선까지 오길래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 이제 깨졌잖아. 살짝 밀렸잖아. 이게 장대 음봉 네. 나왔잖아. 그러면 이걸 뭘 보냐면 이 거래를 보는 거예요. 거래가 어때요? 네. 많이 늘진 않았죠. 많진 않아요. 네, 거래가 늘었다면 문제가 있어요. 물량을 던질 네.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거래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살짝 준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이제 그다음에 60일선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된 60일선이 꺾인 게 아니죠. 어때요? 네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건 뭐냐면 추세를 놀링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위아래 이렇게 떨어지면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냐? 이렇게 떨어졌냐? 이렇게 떨어졌냐?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냐? 보면 각이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쭉 오르락내리락 지그재그로 계속 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내년 1분기까지 좀 끌고 가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4만 원 이상에 그러면- 팔 수 있어야 돼. 아, 조금 더 내려오면은 좀 사도 될 것 한- 같아요. 제가 좀 볼 때는 사도 돼요? 예, 3만 네. 3천 원? 3만 3천 원까지 내려온다. 그럼 좀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사가지고 좀 끌고 한번 가보세요. 네. 이 내년 1분기까지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12월부터 이제 하반기로 이제 11월, 12월 달부터 내년 3월 달까지는 좀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은 잘 봐야 돼요. 근데 높은 건 안 좋아요. 높은 것들은 차익 매물이 날 거고 밑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키 맞추기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이제 11월, 12월이니까 지금 좀 떨어진다고 하면 좀 사놓아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가 많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덕산 네우로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45,000원에 20%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쪽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예, OLED. OLED 쪽으로. 예,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시장 대비 조금 강하게, 움직이진 않아도 시장보다는 빠지지도 않잖아요. 그죠? 어제 맞아요. 아, 네. 매수가 비중은 45,000원에 20% 사셨구나. 예. 나쁘지 않아요.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는 건 어떠세요? 예. 어떠세요? 쭉 끌고 가는 거는. 더 사도 될까요? 더 사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이거는 급등락을 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끌고 가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수급이 괜찮거든요. OLED 시장은 내년이 더 좋아요. 올해보다는. 왜 그러면 이 전장 쪽에 OLED가 패널하고 이쪽에 이제 이 수요량들이 되게 많이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OLED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사서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5만 원까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5만 원까지요. 네. 예, 소리가 좀 잘 안 좋은가요? 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이거 좀 더 사서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5만 원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예. 롯데케미칼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6만 500원인데 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10%인데요. 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했으면 좋겠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이 종목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롯데케밀 같은 경우는 화학 업종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이렇게 단가를 낮춰서 사는 것보다는 예. 화학 업종 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경기를 많이 타요. 중국 예. 경기 이제 중국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주가 자체도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예. 이제 중국 경기 화학 업종은 다 중국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예. 많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근데 앞으로도 좋아질 거냐?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더 추가를 해서 내 가격이 26만 원인데 굳이 지금은 뭐 한 20-30%를 더 타야 영향을 주는데 굳이 이거를 더 사야 될 이유가 있냐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근데 내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들었다 놨다 하려면 지금 계좌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계좌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걸 똑같이 산다 그러면 단가가 지금 매수가가 26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예. 조금 더 살 거를 지금 사면 단가가 13만 원이 될 거잖아요. 13만 6천 원이 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 파는 건데 섞지 말고 다른 계좌로 사시면 돼요. 예, 그럼 다른 계좌라요? 네, 다른 계좌 있잖아요. 다른 계좌. 똑같은 계좌를 해봤자 희석 때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거 저점인 것 같은데 지금 사고 싶다 그러면 다른 계좌로 사면 이 변동성이 바닥에서 움직일 때 이거 팔고 손해난 걸 좀 줄이면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거를 더 샀다 여기서 더 사서 단가를 살짝 내려줬다 해도 큰 영향이 없어요. 이제 시간에 대한 고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이제 흔히 이제 트레이더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 이 종목의 단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단가를 만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단가 차이가 26만 원이에요. 13만 원짜리가 반등이 들어오면 이거 팔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10% 더 사도 큰 이 영향이 없어요. 근데 더 빠지게 되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의 가격이기 때문에 되게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좌로 사서 15만 원에 팔면 돼요. 15만 원. 요 사이를 볼 때 다른 계좌로 사세요. 예. 그럼 뭐 이제 이해됐죠? 어떤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가격은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가격은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까지 올라와요. 그때 딱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네.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그 대동이고요. 네. 16,300원에 10%요. 최근에 사셨나요, 이거? 예, 한 달 조금 못 된 것 같아요. 이거 사신 이유는요? 누가 TV에서 사라고 그 농기계 뭐 네. 이제 우크라이나 앞으로 뭐 또 있고 해외 뭐 유럽으로 네. 뭐 로봇이나 AI로 많이 자율 운행한다고 해서. 그래요? 농슬라라 그러잖아요, 최근에. 네, 농기계에 대한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AI 접목해가지고 네. 뭐 커지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이 가격대는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 자리는. 근데 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네. 이제 시가총액.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냐 크냐? 이런 그 시가총액은 5천억 밑에 있는 종목들은 끌고 가기는 되게 힘들어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막 훅에 올랐다가 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빠지죠. 예. 산니까 여기서 보면 고점 찍고 계속 빠지잖아요. 예,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번 시세가 팍 주면 팔고 나오는 게 나아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탁 시세가 리바운드가 세게 들어오면 팔고 나오고 이렇게 이 장대 장대 양봉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걸 탄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탄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종목의 성격이에요. 이 종목도 가만히 있다가 한번 화 나면 이렇게 어떻게 세게 빵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봐봐요. 갑자기 이렇게 막 훅 급등하고 훅 급등하다가 또 조용하고 있다가 화가 나면 세게 팍 올라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조용했다가 한번 열을 받으면 성격이 확 불같이 붙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조용했다가 갑자기 이슈가 딱 나오면 강하게 들어올리는 종목이에요. 예, 그러더라고요. 네, 맞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홀딩. 네, 홀딩하고 있어야지. 그러면 갑자기 또 이렇게 급등이 빡 하면 그때 팔고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떨어지진 않을까요? 여기서는 안 떨어져요. 떨어졌으면 벌써 떨어졌어요. 이제 떨어지면 시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요 자리에서 잡고 있잖아요. 14,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잡고 있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꼬리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면 양봉 들어오고 그럼 이 자리를 뭐 일단은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밀렸다 그래도 꼬리 들어올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빠질 때 이렇게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뭐 실적, 그다음 업황, 뭐 수급 이런 거 거의 의미가 없어요. 재료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볼 때 이제 거래를 딱 보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주가는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건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거래와 재료라 그래요. 이 거래가 인기라고 하거든요. 돈이 이쪽으로 들어왔어? 그럼 돈이 이쪽으로 들어온 돈이 왜 들어왔을까를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농기계에 대한 퍼포먼스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이게 이제 돈이 들어온 이유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끝날 거냐? 아니면 앞으로도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가 빠지지 않은 거예요. 이만큼 거래가. 그죠? 만약에 이게 단기적인 이슈였다면 이렇게 거래가 완전 다 증가돼 갖고 주가는 빠졌을 거예요. 근데 주가 이렇게 빠졌을 때 어때요?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세는 이렇게 거점에서 많이 빠졌지만 중요한 거는 얘가 가만히 있다가 화가 확 나면 어때요? 이렇게 쭉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파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빨리 내가 이런 주식을 조금 더 기다리지 않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거의 5일선에서 매매해야 돼요. 그래 빨리 움직여요. 5일선 깨지지 않는 시점에서 매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격도라 그러죠. 5일선 타고가 이렇게 급등주는 5일선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단기적으로 튀어 올라올 때 팔고 나와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들고 있으면 이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근데 아직 살아있어요. 괜찮아요. 이 종목 16,000원, 16,000원 팔 수 있어요. 갖고 계셔도 돼요.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오래 가지 않고 매수가 가격은 언제 돌아올까요? 와요. 좀 추가해도 돼요.
추가하셔도 돼요, 지금요. 그래요. 예, 무섭죠. 근데 막 척 떨어지는데 이거 이건 무서울 리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왜 무서워요? 이게 거래가 이게 이 시세는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내일 상한가 딱 들어온다? 여기다 상한가 딱 들어왔잖아요. 여기면 10,000원에서 14,000원까지 하루 만에 올라왔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12,000원에서 16,000원도 15,000원도 하루 만에 오를 수 있는 끼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이 종목의 탄력이라 그래요. 탄력. 예.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사놓고 가면 돼요. 예. 조금 더 사도 돼요. 예. 네, 그렇게 보여요. 그때 한번 좀 기다렸다가 팍 튀어올르면 그때 팔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생코요. 매수가 비중은요? 3,400원에 비중 7, 8%요.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 보고 샀는데 거래 안 빠져나온 것 같아갖고 재료랑 보고 네. 좀 잠깐 사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로 제가 보신 건가요? 가스? 맥신하고요. 예. 그다음에 인간형 로봇 이렇게 해서 그거랑 보고 있는데 네. 주력은 반도체긴 한데 반도체 가스 그래서 쪽이죠, 얘가. 예. 네, 주력은 제 반도체를 다른 거는 주도주가 있긴 한데 얘가 그냥 저는 차트가 네. 좀 거래가 안 빠져나온 것 같아갖고 제가 잘 본 건가 그러니까 아니면 잘못 본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볼 때는 이제 네. 이게 시가총액을 딱 보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얘가? 예, 한 되게 작을 때 한 700억? 700억? 이제 954억. 900. 네, 900억대예요. 950억. 예. 예, 그러면 제가 분류할 때 우리가 이제 백화점, 할인점, 다이소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하거든요. 네. 백화점은 대형주라 그러고 중소형들은 할인점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시가총액 조그만 건 다이소라 그래요. 네. 다이소의 물건들은 되게 싸지 않아요? 싸죠. 근데 우리가 다이소에 물건 사면 거의 한번 고장이 나면 갖다 버리죠. 그쵸. AS 안 받잖아요. 가서 AS 해달라면 뭐 이상한 소리, 이걸 AS 해달라 이렇게 의무적으로 잡죠. 네네. 그러니까 한번 쓰고 탁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반대로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한번 튀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튈지도 모르고. 모르죠. 예, 그쵸. 거래량 잡혀 있어도 세력들은 돈이 많을 거잖아요. 우리보다는. 그쵸. 그쵸. 그러면 이 세력이 이것만 할 것 같아요. 뭐 다른 종목도 할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많이 사놨을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물량을 잡아놓고 있는데 안 올리는 거예요. 근데 시기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조그만 거를 할 때는 무조건 정배열에서 사야 돼요. 배열 자체가. 그 다음에 5일선이 서 있는 것들, 5일선 따라가는 것들, 그 다음에 거래가 싹 들어왔어야 돼요, 거래가. 근데 거래가 안 들어온 자리잖아요. 여기 보면 3,400원짜리는 거래가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 뜬 거죠. 잘못 진입한 거죠. 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살 때는, 그리고 이런 종목은 단봉이 많잖아요. 이 단봉, 조그만 복을 단봉이라 그래요. 네네. 이거 봐봐요. 단봉 많죠, 이렇게. 조그만 단봉.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단봉들은 위험해요. 유통 물량이 작은 것들이에요. 네. 유통 거래 물량이 작다는 얘기예요. 단봉들은 거의 다 보면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한번 봐봐요. 호가를 보면 어때요? 자, 한 주, 두 주, 뭐 이러죠. 여기 밑에 발견 넣고 이거 봐봐. 이거 한 주, 두 주 막 이러잖아요. 이건 뭘 의미해요? 네. 물량 갖고 장난은. 물량이 똑같이. 예, 그렇죠. 물량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종목 할 때는 최소한 이렇게 서 있는 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 각. 5일선이 살아있고 21선이 이격도로 벌려진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지. 아니면 진짜 이거 세고라 내고라 계속 가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셨는데 매집봉을 우리가 선택할 때는 그 다음에 재료가 세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고 한 번 더 튀어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그다음에 다음에는 진입하실 때는 이 5일선하고 21선을 보고 여기서 벌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격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5일하고 20일 이격도를 벌어놓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좋고, 그다음에 이 거래가 좀 들어왔을 때 거기서 잠깐 치고 나와야 돼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팅 튀면 팔고 나와버려야 돼요. 알겠죠? 네네. 3,500원까지 뭐 올라와요. 네. 그때 파시면 돼요. 네. 참고수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중공업 9,150원에 50%입니다.
좀 최근에 사신 거예요? 올라갈 때 따라가신 예, 거죠? 예, 예. 따라가셨어요? 네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실적이 괜찮다고 하고 또 장은 안 좋지만 실적주를 가서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한 따라 붙었는데 어저께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예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주가라는 것들은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게 맞아요, 그죠? 네. 맞잖아요. 이걸 실적에 영향을 줘서 주가가 성장하게 되면 돈을 잘 번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네네. 맞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왜 떨어질까요? 자, 이러냐. 수급이 안 붙나? 수급이 안 좋다. 네. 헷갈리죠. 근데 아까 실적이 안 좋은 건 올라가. 그죠? 예. 맞잖아요. 뭐 실적 막 적자가 나도 올라가는 기업도 많이 있잖아요. 예, 올라간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네. 대다수가 많이 실적하고 영향이 없죠. 네. 맞잖아요. 실적 좋은데 막 주가 막 떨어지고 이게 뭐야 그러냐면 선반영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를 봐야 될 거는 이제 시장의 환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실적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의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시장의 그 기본적인 틀은 실적 가지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틀은 우리나라 사람들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합니다. 급하죠. 주식하는 사람도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은 그래야 안 해요? 안 그럴 것 그렇게 같아요. 안 보이더라고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를 40년 들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시청자님한테 삼성중공업 40년 들고 있으세요라고 뭐라 하실 거예요, 속으로. 저게 전문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예, 몇 달 안에 결판 내요. 맞잖아요. 몇 달 안에 끝내야지. 이건 왜 사는데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되게 빨라요. 그게 먼저 선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졌어요? 좋아질 거랑 먼저 올라가요. 그리고 좋아지면 떨어져요. 왜? 그거보다 더 좋아야 되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주가에 이 변곡점이 나와요. 이제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우리가 좀 공부하면 좀 좋을 건데요. 주가량은 아무리 좋아도 실적이 좋아도 뭐 2차 전지 오늘 빠지는 거 봤죠? 무섭게 빠지죠? 네네. 그게 실적 좋잖아요. 살짝은 쳐졌지만 모멘텀은 이제 빠지잖아요. 이게 가격의 위치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해시키자니 시간이 좀 짧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근데 고점을 찍고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좋았던 수주 물량은 다 반영됐어요. 그래서 밑으로 좀 더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들어올 때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8,000원 선에서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이 종목 추세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반등이 딱 들어올 때 8,000원 라인 정도에 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세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수차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를 마감했습니다. 2부도 열심히 여러분들 종목을 봐드릴 테니까요. 10분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